장례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던 그때 손자가 조용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례가 끝난 뒤에만 열어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 속 편지 한 장이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국화향이 짙게 남은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은 3일 내내 그랬듯 여전히 담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몇 시간을 앉아 있었던 큰아들의 무릎은 저려왔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끝나지 않은 느낌, 아버지와의 이야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그 이상한 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국화의 서늘한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고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낮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제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깊은 한숨만 이따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큰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겨울부터 부쩍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안이라고만 했고 큰아들도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를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오랜 이웃 한 분은 큰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아나? 동네에서 다 알았지.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짐작만 했다네.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큰아들은 그저 인사치레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뒤이어 열어보게 될 편지의 무게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손자가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빈소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 꼭 장례식 끝나고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손자의 작은 손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달아 있었고 종이 표면은 세월의 손길을 그대로 담은 듯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장례가 끝난 뒤에만 열어보아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고 작은 아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큰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마르고 갈라진 봉투의 질감을 느끼는 순간 그는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혀왔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몇 장과 오래된 은행 통장 한 권,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린 큰아들을 등에 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마당의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큰아들은 손끝으로 사진을 오래도록 매만졌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표정했는데 사진 속 아버지는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종이 특유의 마른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잉크가 번진 부분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났겠구나. 특히 큰아들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들아, 너는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지. 술만 마시면 화를 내던 아버지, 늘 무뚝뚝했던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큰아들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그는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방 안의 다른 가족들도 그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함께 읽고 있었고 누구도 그 무게를 함부로 끼어들어 가볍게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늦게 돌아오면 늘 무표정하게 마루에 앉아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꾸중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도 아버지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늘 무섭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에도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고 결혼한 뒤로는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애써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원망은 더 단단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무심함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너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 나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자존심도. 하지만 너만큼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다. 밤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하루 3시간만 자고 살았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가 망가져도 나는 괜찮았다. 내가 대학에만 갈 수 있다면. 큰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가 왜 늘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왜 저녁마다 밥상 앞에서 말없이 잠들어 버렸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아버지의 발소리, 낡은 작업화에 묻은 흙먼지, 늘 굽어있던 등. 그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무뚝뚝하고 게으른 가장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그저 냉정하고 무심한 사람이라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나던 낮은 기침, 소리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어 문턱에 잠시 걸터앉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편지에는 그날의 기억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던 날을 기억한다. 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나에게 보여주었지. 나는 그저 그래, 잘했다 한마디만 했다. 너는 서운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너에게 그 눈물을 보여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울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큰아들은 그 대목에서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그날 방문을 닫으며 느꼈던 서운함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득 그날 밤 마당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을 아버지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편지는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너는 내가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겠지. 사실은 아니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 돈이면 너의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진통제 대신 술로 버텼다. 너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순간 가족 모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손자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향해 쌓아왔던 원망이 그 몇 줄의 문장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마루에 걸터 앉아 허리를 두드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술 기운 탓이라 여겼는데 이제 와보니 그것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견디던 몸짓이었습니다. 편지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심각한 척추 손상이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끝은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듯 달아 있었고 접힌 자국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고통이 그 한 장의 종이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진단서를 받아온 날 병원 앞에서 우연히 만났었다. 하지만 절대 너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시더구나. 그 뒤로 나도 30년 가까이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다. 그 말에 큰아들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마저도 그 오랜 세월, 그 아픔을 함께 견뎌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큰아들이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그러셨다. 자식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그 말을 하실 때마다 나는 속으로 참 답답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은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사실은 서투른 배려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려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며 지켜진 것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통장을 펼쳐본 가족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넉넉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조금씩 모은 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단위로 조금씩 늘어난 숫자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통장을 들여다보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통장 안쪽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 자신을 위해서는 새 옷 한 벌도 사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손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글씨를 보며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손자에게 무뚝뚝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한마디만 던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세뱃돈을 건넬 때조차 별다른 말 없이 봉투만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던 아버지의 모습을 며느리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와 무뚝뚝한 손길 뒤에 이렇게 깊은 마음이 숨어 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아들도 통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걸 보니 우리 둘 다한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지. 큰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통장의 숫자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큰아들아, 이제는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나를 미워했던 것도 괜찮다. 아버지로서 내가 표현을 너무 못했으니 그 또한 내 잘못이다. 하지만 너만큼은 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렴. 나는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그것이면 충분하다. 큰아들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셔 글씨가 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무뚝뚝함이 아니라 평생을 견뎌온 사람의 담담함으로 보였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흔들리며 영정 사진 위로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형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자주 다투었던 형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두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가장 먼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들도 차츰 아버지의 품에 익숙해져 갔고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먼저 달려와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무뚝뚝했던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그가
이제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일마다 손자와 함께 묘소를 찾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한 날이면 묘소 앞에 앉아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고 그때마다 그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묘소 주변에 심어둔 작은 나무가 해마다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며 그는 아버지가 남긴 시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자리를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진통제 대신 술로 버텼다던 그 허리 통증이 떠올라 자신도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통증도 그냥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았고 동료들에게는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라는 말을 자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못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대신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에게 무뚝뚝하게 지시만 내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들의 사정을 먼저 물어보고 다독이는 상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낡은 통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말로 다하지 못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지나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말없이 견뎌온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무뚝뚝함이나 침묵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때로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떠난 뒤에야, 어떤 이는 낡은 편지나 통장 한 권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은 언제나 늦게 찾아오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큰아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사랑을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나신 뒤에는 하나하나 소중한 기억으로 되살아나곤 합니다.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걱정, 짧은 한마디 뒤에 숨겨진 오랜 고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자주 그 사랑을 미루어 둡니다.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기면 다음 명절에 언젠가는 이런 말들로 오늘의 전화를, 오늘의 안부를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 큰아들처럼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혹시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오늘 단 한 통의 전화라도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는 언젠가 평생의 후회 대신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께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듬해 봄 손자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큰아들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도 앞으로도 늘. 아들은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지만 그 말을 가슴 깊이 담아두는 눈치였습니다. 큰아들은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남긴 통장의 메모가 이제 자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새로 심은 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그는 낡은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보다 옅은 미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산소 주변의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아버지가 낮게 건네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큰아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봄바람 속에 묻어오는 흙냄새와 새순의 향기를 오래도록 느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결국 전해지는 법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늦게 찾아올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도 그 사랑을 너무 늦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오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 드셨어요? 그 짧은 안부 인사 하나가 어쩌면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항상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부모님,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실 분은 남겨주세요.